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에 이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 대가들의 투자를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8월 1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죠. 바로 이제 13F 보고서를 통해서인데요. 그중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과 이제 세계 최대 헤지 펀드죠.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그 투자 방향의 변화가 좀 주시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2분기 투자 스탠스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는요, 에너지 섹터에 대한 베팅을 이제 2배로 늘렸어요. 엑슨모빌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이제 쉐브론에 226만 주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엄 분지의 최대 생산자죠, 억시덴탈의 주식은요 무려 2,217만 주를 늘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분기 최신 자료에 따르면요, 8월 4일에서 8일까지 초 동안 이 억시덴탈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총 29%까지 늘려서 어느덧 압도적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쉐브론은요, 이미 뱅가드에 이어서 이제 2대 주주인데요. 이 뱅가드는 지분을 줄이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반대로 버크셔는 이제 굉장히 빨리 지분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 현재 0.1% 정도의 지분 차이는 곧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워렌 버핏이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하고 셰일업계를 상징하는 프리미엄 분지의 최대 생산자 옥시덴탈의 최대 주주가 된 거는요, 에너지와 오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에너지 섹터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는 이제 지난주 에너지 섹터의 5대장 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건요, 워렌 버핏은 1942년 11살 때 이제 처음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때 산 종목이 또 그 에너지 오일 기업이라고 합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쩌면 버핏의 마지막 배팅이 될지도 모르는 종목 역시 이 에너지라는 게 참 재밌죠. 버핏이 1분기 8%에 불과했던 억시덴탈의 지분을요, 어느새 지금 거의 30% 가깝게 보유하면서 결국 완전히 인수를 할 거다라는 말이 월가에 솔솔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들은 것도 없고 밖에서 들은 것도 없긴 하지만 워렌 버핏이 억시덴탈의 고유가에 대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자본 지출하고 그리고 부채 감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두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비통제 기업에다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건 이 버크셔한테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전했어요. 결국에는 인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꼭 인수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버핏이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를 2분기에 크게 확대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에너지 섹터가 2분기에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는 버핏에게 이 2분기의 큰 조정은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애플 주식도 390만 주나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로 주시할 만한 종목은 바로 액티비전입니다. 게임 기업이죠. 408만 주를 매입해서 지분을 추가했어요. 역시 이제 액티비전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액티비전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반독점 이슈가 끼면서 합병 가능성이 안기에 쌓여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가로 제시한 95달러에 아직도 18% 정도의 차이가 있는 8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주주총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인수가 완료될 가능성을 묻는 그 주주의 질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되게 되면 인수가까지의 차익을 버는 거지 뭐 라면서 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가능성에 상당히 좀 낙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영국 규제 당국의 조사 이후에 아마 내년 2분기면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미쳤단 말이죠.
사실 뭐 마소야 2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지금 빅테크들이 겪는 이 반독점의 산을 넘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월가 투자은행들도 최근 마소가 그 합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 모펫 네이선 같은 경우는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될 거란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지들이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요. 웨드부시 역시 FTC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소가 그래서 인수합병 가능성을 확신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주가는 인수가인 95달러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최근 액티비전이 이제 뭐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악재에 시달렸고 뭐 지금 게임 산업 자체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콜 오브 듀티 같은 대표작들의 판매도 부진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점이 위험 보상은 꽤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금융주인 얼라이뱅크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만 뭐 거의 3배인 234% 늘렸는데요. 이 얼라이뱅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더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이 뱅크를 초창기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예요. 지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JP 모건이나 이제 그런 거를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얼라이뱅크는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예금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썼는데 이 메이저 뱅크인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예금 이자율이 0.1% 수준으로 아예 안 주는 편인데 여기는 2%가 넘는 수준으로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쓰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뒷바짓도 쉽고요. 트랜스퍼도 쉬워요. 최근에는 몰기지 은행도 하고 이제 주식 브로커리지도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매출 자체로 보면요. 자동차 대출 쪽으로 나오는 수익이 67%로 가장 높고요. 보험 운영이 또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출이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도요. 경기 침체 이제 뭐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연체율이 슬슬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 생각에는 그런데 뭐 감안하시면 좋겠죠. 반면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요. 워렌 버핏과는 완전히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버크셔와 이제 브리지워터의 차이를 보면은 버크셔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폴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수준이라면 이 브리지워터는 세계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당장 올해 남은 분기의 이익을 최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베팅이 좀 많죠. 그래서 상황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저는 그 브리지워터가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지난 1분기 브리지워터의 폴폴리오 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요. 사실 이머징 국가로 노출을 대폭 확대한 거였어요. 이 EEM 같은 ETF를 비롯해서 중국 또 이제 이머징 관련 종목을 대거 매입을 했었죠. 사실 이건 완벽하게 이해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머징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의 흐름은 원래 이머징이 더 가지고 가게 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이머징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그거를 노린 건데요.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죠. 바로 전쟁하고 코로나의 추가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봉쇄입니다. 금리 인상은 원래 경제가 화랑일 때 나오는 정책이죠. 이거를 좀 더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데 금리를 올리자마자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중국은 경제가 다시 일시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이머징이 아무리 미국보다 더 금리를 올려도요. 투자자들은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게 됩니다. 이머징은 당연히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았죠. 브리지워터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이제 이머징 관련 상품을 대거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주식도 팔았어요. 일단 지난 1분기 가장 많이 지분을 늘렸었던 이머징 펀드 상품인 EEM하고 VWO를 대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들을 팔아치웠는데요. 이제 알리바바하고 JD.com 그리고 승차 공유업체 DD를 포함해서 총 5개의 중국 주식을 완전히 처분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전부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시한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6월에 고점에서 처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뭐 잘 했겠죠.
어쨌든 이머징과 중국 주식들을 팔아치우고 레이 달리오는요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 이제 헬스케어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CVS를 무려 193만 주나 매입합니다. 그리고 S&P 500 ETF인 IVV를 57만 주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를 44만 주 매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캡 기술주인 구글의 알파벳을 94만 주,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또 57만 주를 매입을 해요. 사실 알파벳하고 메타는 지금 각각 2674% 그리고 5278%나 늘렸는데요. 엄청 늘렸는데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위하고 52로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미미하죠. 조금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묘가 드러나는데요. 일단 레이 달리오는 CVS라는 헬스케어 경기 방어주에 가장 큰 베팅을 하죠. 그러면서 디펜스를 철저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브릿지워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 종목들은 프락터 앤 갬블, 그리고 존슨앤존슨, 코카콜라예요. 모두 경기 방어주로 인식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공격적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S&P 500 ETF를 추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공격적인 자유소비재 종목의 마스터카드를 매입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주 알파벳과 메타를 매입을 해서 가장 공격적인 수인 기술성장주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앞에는 방어를 하고요. 점점 조금씩 공격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수를 보이는 건데요. 모두 3분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레이 달리오가 괜히 레이 달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중국 기업을 보면 중국 주식을 또 완전히 처분한 건 아니에요. 알리바바는 완전히 또 처분을 하긴 했지만 이 대신 바이두는 1만 7천 주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전기차 기업인 니오 이것도 지분을 3% 늘렸습니다. 그래서 20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다기보다는 종목을 좀 바꿨다고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하고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는요. 13F를 봐도 투자자로서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달라야겠죠. 버크셔의 13F는 단기적인 투자 스탠스가 아니라 훨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난 분기의 보고서지만 충분히 참고해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는 보시다시피 큰 틀은 장기적인 전략을 보여주지만 13F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좀 더 단기적인 전술적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대로 대응하면요 한 발이 확실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레이 달리오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분기 이제 프락터 앤 갬블을 비롯해서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펩시 등 방어주는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S&P 500 코어 상품인 IVV를 51%나 늘렸고요. 리테일러인 코스코하고 월마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타겟을 비롯해서 엑선모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하고 자유소비재를 늘리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도 2분기에 이미 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겠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와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13F를 비교해보면서 투자 성향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13F는요 여러모로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신다면요. 그 아래 댓글에 보시면 신기주의 이제 신미래 팟캐스트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출연을 해서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미와 인사이트를 함께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댓글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나 격려의 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